두 번째 시간 자본시장 소식입니다. 한경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재밌는 또 소식 전해주셨는데 위스키로 유명한 윈저. 예. 저 같은 주장들은 참 좋아하는 양주거든요. 최근 윈저가 코로나 기간 긴 2년간의 터널을 결국 못 지났나 봐요. 결국 매각이 됐는데 예. 코스닥의 한 상장사와 그 PE 사모펀드가 같이 인수를 했다라는 제가 기사를 접했어요. 예. 뭐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그 총 인수 금액 2천억 원으로 이제 매각이 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그 베이사이드 PE가 이 인수 과정에서 이제 총 그 인수를 이제 자금 운용을 이제 맡아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 WI가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WI가 800억 원을 이제 베이사이드 PE 쪽으로 이제 자금 출자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인수 금액이 부족한 1,200억 원에 대해서는 외부 조달을 통해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자료 화면을 봐도 좀 헷갈리는 게 WI라는 회사가 코스닥의 그 핸드폰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로고가 마치 윈저랑 좀 비슷하네요. W로 돼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그 베이사이드 P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라는 모양새고 실질적인 그 안에 그 알맹이는 WI라는 회사에서 대부분 에쿼티 자금을 태웠는데 GPLP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금융업계에서는. 그 베이사이드 P가 GP로 참여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일단 GP와 LP의 개념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요. GP는 제너럴 파트너, 이제 일반적 투자자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인수 과정에 있어서 GP로 베이사이드 PE가 어떻게 보면 총 그 자금을 운용하고 그리고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LP는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로서 그 지금 이 인수 과정에 있어서 WI가 LP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명 좀 쩐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무적으로 이제 조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인수 기업이 되게 되는데 그 전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베이사이드 PE가 이제 자금 운용을 맡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WI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업 성장에 있어서 GP와 LP의 이런 협력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좀 대두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M&A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기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윈저의 올해 실적도 궁금하거든요. 좀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윈저가 이제 2021년까지는 매출이 1,000억 원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2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이게 매년 6월 달에 이제 결산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까지 좀 추정치를 보면은 올해는 매출이 살짝 조금 주춤을 해서 800억 원대로 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8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2023년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매출이 다시 400억 정도로 이제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다시 300억 원대 반열에 오르고 2023년에 있어서는 이제 2024년에 있어서는 매출이 더욱 성장을 해서 영업이익이 한 400억 원 이상을 이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위스키 시장 하면은 좀 꾸준히 성장세로 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또 MZ 세대도 위스키를 좀 많이 즐기는 그런 상황이고 흐름이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 기자님도 위스키 좋아하시나요? 예, 저 역시도 좀 위스키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혹시 박주연 기자도 조금 위스키를 좀 좋아하시나요?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데 약간 목 넘김이 좀 씁쓸하거나 특유의 그 향이 있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좀 홈술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는 해요. 저도 좀 많이 이제 양주처럼 한 번씩 이제 접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우리 MZ 세대에서도 점차 좀 위스키를 좀 즐기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더 보시나요? 사실은 위스키가 이제 관세청 수출입 그 무역 통계를 보면 2021년 이제 수입액이 무려 이제 2,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이후에 가장 최대치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제 1992년 이후 2020년에는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위스키 수입액이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의 그런 성장세를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예. 최근 2년 코로나 기간은 상당히 그 양주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윈저가 M&A 시장에 매물을 놨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코로나 다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면서 예. 상당히 그 양주 업계에 상당히 큰 매출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일단은 저부터도 그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좀 위스키를 조금 더 먹게 되는 그런 기회나 그런 자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업계에서도 조금 이런 성장세에 대해서 조금 그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가 기존에는 반도체 사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컨텐츠 IP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냈다면 이제는 윈저를 통해서 매출이나 그런 영업이익에 대한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사업의 그런 업황과는 달리 이제는 위스키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앞으로 WI의 그런 큰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많이 좀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가 올해 작년 윈저에 팔아준 병수만 해도 꽤 실적이 기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네. 자, 기존에 WI는 그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 반도체 그 검사 장비 등 그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좀 영위할 목적으로 이제 1998년에 설립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2004년에 이제 이르러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해보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이쪽이 컨텐츠 IP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이 컨텐츠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런 게임과 관련된 그런 IP와 관련된 그런 샵을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매출들도 지금 이렇게 속속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존 사업은 뭐 딱히 이렇게 뭐 기회 들어오는 사업들이 없네요. 이게 뭐 사실 다 영업이익이 기존 사업들이고, 뭐 네. 지난해까지는 좀 영업 손실이 한 50억 정도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윈저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 그런 게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이제 윈저가 가장 큰 그 알토란 같은 핵심 사업이 되겠네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대되는 어떤 사업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WI의 좀 최근 실적도 궁금하거든요. 좀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이제 한 100억 원대가 나오고 있지만 영업 손실이 한 5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이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윈저의 그런 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이제 인수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존에 이제 그 윈저를 가지고 있었던 디아지오 그룹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또 그 사업을 더 확장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그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업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사실상 베이사이드 피는 큰 뭐 자체 자금을 댄 건 없더라고요. 예. 뭐 외부 차입을 조달해오는데 뭐 기인했겠지만 이것도 차주는 내가 보기엔 WI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속 내용을 까보니까 WI가 사실상 인수를 한 부분들인데 예. 이제 결국 펀드가 해산할 땐 결국 이제 WI가 주인이 되겠죠 공식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WI의 그 오너죠 변익성 회장 예. 개인 자금이 상당히 많이 동원될 것이라고요. 예. 사실 변익성 대표가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금력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최근에 부동산 그 빌딩 같은 것도 매각을 해가지고요. 큰 자금을 지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WI라는 그런 작은 시총 한 1,200억 원대의 작은 어떻게 그렇게 작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배경도 변익성 대표의 그런 자금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력을 통해서 앞으로 WI가 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게 신사업 뭐 진출에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네, 사실 지금 신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추가적인 인수딜이 있는데 뭐 지금 그 딜이 좀 막바지에 이르는 단계여서 회사 관계자도 그런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되게 피했습니다. 네. 근데 곧 이제 외부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또 윈저를 갖고 있던 네. 디아지오 코리아가 네. 희망 퇴직을 좀 실시한다는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까? 네, 오는 이제 29일까지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공문 이제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밝혔는데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5년 차 이상의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1년만 다닌 그 회사 정직원들 전 정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한 14개월치의 임금을 이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업이 이렇게 좀 자주 그런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기업 내 사람들도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쨌든 그 새롭게 윈저를 인수하면서 급부상된 WI의 앞으로 올해 실적과 내년에 큰 발전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